자, 김 대표님, 최근에 그 한국갤럽 조사 결과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22%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예,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39.5%로 나왔어요. 이게 격차가 17.5%포인트나 격차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예, 봐야 예. 됩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조사 개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한국갤럽은 이제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는 자체 조사로,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결과는 지난주,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수목 조사를 한 거죠. 네네. 예, 예, 예.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리얼미터 조사도 지난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2, 23 양일 조사이고요. 양일 조사. 예, 예. 목금 조사이고, 예. 이거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이거는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사 결과가 좀 방식이 다르다. 예, 예.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무선 네. RDD고요. 추철절도 달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갤럽에서는 그 정당 지도가 이게 격차가 꽤 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3, 국민의힘이 22인데요. 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이제 2%포인트 그 올라와서 43이 됐고, 네. 이 국민의힘은 묘하게 2주 연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 오차범위 이내 변동이기는 합니다. 네. 26이었다가 24였다가 22까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이라고 차트만 보면 그렇게 나올 텐데, 네. 이거 오차범위 이내라서 이제 횡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때 장동혁 대표가 아시다시피 단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 이게 올라가야 할 것도 같은데, 이게 네, 오히려 묘하게, 어쨌든 예, 오차범위긴 하지만 14자. 계속 떨어졌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데다가 여기서 무당층이 27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2일 때 무당층이 27이니까 5%포인트 격차로 무당층이 더 그만큼요. 많죠. 아. 예,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43이었으니까 네. 격차가 무려 21%포인트 격차로 벌어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리얼미터는 또 재미있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4개월 만에 네. 오차범위 내로 더불어민주당을 추격해와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4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한 주 더 지나서 바로 네. 이 조사인데요. 미세하게 더 상승을 했습니다.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네. 39.5예요. 예. 민주당 그러니까 42.7.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42.7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을 반올림하면 40에 가깝지 않습니까? 40이죠. 그렇죠. 39.5니까. 그렇죠. 막상막하라는 얘기죠. 이러면 거의 붙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을 보는 국민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헷갈릴 수 이렇게 막 있죠.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났다가 또 갑자기 붙었다고 하고 언론 보도가 그렇죠. 이렇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ARS 조사가 이제 고관여되어 있는 양당의 지지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은 또 8.9%밖에 안 돼요. 아까 갤럽에서 27이었는데. 확 줄었군요. 확 줄죠.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네. 대선,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이후 네. 대선까지 조기 대선이죠. 그걸 겪으면서 네. 무당층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무당층은 많이 안 잡히고 빠져 있는 무당층은 안 잡히고 할 말 많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고관여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ARS 조사는 아주 적극적인 이른바 국민의힘 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ARS는. 네. 이게 4.1% 응답률을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게 응답률이 이번 조사가 12.3이니까 네. 공교롭게도 딱 3배예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딱 3배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는 대대로 요게 큰 선거 앞두고서 선거가 임박하면 이게 20%를 넘어갑니다. 응답률이.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도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데에 이른바 현재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분들이 그걸 조사를 많이 돌리면서 이제 다 따라잡았다.
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음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쓴소리를 더 듣는 차원에서 네. 전화 면접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요. 네네. 전화 면접에서 제가 방금 43대 22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화 면접 중도 성향이신 분들만을 따지고 보면 어허. 44대 13으로 빠져요, 또. 44대 13. 13으로 아, 빠집니다. 그건 격차가 더 크네요. 격차 많이 나죠. 국민의힘 지지가 중도층에서 거의 아주 아니, 밑바닥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건 13은 위험한 수치죠. 이거 뭐 몇 배가 돼버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평균 43, 중도에서 44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체 평균 22도 낮다 하는데 중도에서 13이면 이건 더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회초리 맞는 느낌으로 이 숫자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건 맞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도층만을 놓고 봤을 때 중도층의 거의 그 대부분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절반 이상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중도 성향자 중에 40%가 훨씬 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되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네. 조금 이 숫자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ARS 조사 결과 맞붙은 것만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죠. 응답률을 따지고 보면 3배 차이 난다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응답률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렇죠. ARS 조사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적극 응답했다는 걸 고려해서 이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번 이 결과가 아주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ARS 조사 결과와 이 전화 조사 결과의 차이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ARS 조사가 약간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네. 보통은 두 당의 격차가 좀 적게 나오는 것은 맞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 힘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따지면 전화 면접에서는 여야의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는 때입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응답률이나 무당층 비율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예. 시기적인 특성이 좀 있나요? 지금 집권 1년차가 안 됐다는? 예. 시기적인 특성이 있고 두 조사보다 그 선거를 임박하면 응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응답률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묘하게 원래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반반 갈리거나 이랬어요. 반반 분포가 의견 분포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을 경과하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어떤 이슈에서의 응답 분포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법한 진보 성향자 있지 않습니까? 진보 성향자들이 몰려 있는 쪽으로 좀 응답 분포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뭐 후쿠시마라든지 만 5세라든지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그거를 한번 유추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또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오히려 약간 또 더 가속화된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한국갤럽 아까 말씀해 주신 한국갤럽 조사 그 NBS 조사 있잖아요. 예. NBS 조사도 트렌드를 보면은 민주당 40%대 지지율, 국민의힘 20%대 지지율 이게 일정한 어떤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MBS 조사를 또 읽어드려야 되네요. M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세리스 코리아 장우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1월 19일부터 21일 월화수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MBS 조사에서는 지금
이번 대통령 이재명 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최저치가 막 16까지 빠졌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40대 20이니까 더블 스코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 전에 23이었다가 지금 20으로 빠졌거든요. 네. 3%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이내의 횡보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10%로 갈 수 있는 아주 간당간당하군요. 그렇죠. 10%대가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돼 2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가 바로 단식했던 그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더 낮아지면 20% 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 대표의 단식 투쟁 정도까지 있으면은 할 만한 건 다 한 거예요. 마지막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죠, 단식. 그렇죠. 이제는 그럼 지도부 사퇴밖에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단식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전화면접에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백약이 무효다. 뭔가 이제 큰 조치를 큰 조치를 취하고 완전히 선회하는 유턴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화면접에서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김 대표께서 쭉 설명을 해주신 ARS 조사와 한국갤럽 그리고 MBS 조사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등등을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김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지금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의 국민 여론의 흐름, 이 여야 지지율의 흐름 이걸 어떻게 좀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RS 조사가 지나치게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 네.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RS 조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전화면접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론을 따졌을 때에는 이 갤럽 조사에서 요거가 보수를 매우 보수, 약간 보수 나누고 또 진보를 매우 진보, 약간 진보 이렇게 나눴는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매우 보수가 62명, 그러니까 6%밖에 안 돼요. 6%. 6.12 요 정도고요. 매우 진보도 4.2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제일 많고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약간 보수나 약간 진보가 또 그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좀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인 네. 중도 보수적인 중도도 아니고 완전 보수도 아니고 중도 보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도 보수인 분들의 어떤 그 흐름을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미 보수 쪽에 포지셔닝을 해버린 데다가 계속해서 인사도 지금 탕평 인사, 협치 인사 이루고 있으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빨리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나 또 여러 가지 행보를 재점검해야 돼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거의 지금 밑바닥까지 지금 가 있다.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도 전화면접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빨간불이 아니라 굉장한 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